웹디자인 기능사 기출유형 문제 3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유형 문제 3회는 웨딩플랜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기시험에서는 지금과 같은 완성된 미리 보기 화면은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화면을 기억하시고 구성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회에 제시되고 있는 홈페이지도 로고 부분, 그리고 주메뉴 부분, 그리고 메인 이미지 부분, 그리고 공지사항, 파트너 배너, 아이콘, 그리고 마지막 푸터 영역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3회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화면이 바로 실기시험에서 주어지는 화면인데요.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문제라고 해서 요구사항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HTML5 웹 표준을 지켜주셔야 되겠고요. 전체 용량 5MB 초과되지 않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작 내용에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제작하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컬러 가이드 맵, 사이트 맵을 기억하시고 제작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서 제시되어 있는 4가지 영역의 크기나 메뉴의 구성, 그리고 영역의 구성들, 그리고 각 영역의 세부 구성들을 참고하셔서 작업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영역별 지시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메인 이미지에서는 이전에 했던 작업들과 다르게 단순한 슬라이드로 작업하지 않고 이전과 다음 이미지 전환 버튼을 두어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도록 변경을 시켜봤습니다. 주로 시험은 메인 이미지가 슬라이드 되도록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서 응용이 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나머지 콘텐츠나 푸터 영역은 1유회와 비슷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과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시면서 기출유형 문제 3회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을 위한 3스텝은 실기시험을 연습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지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어진 jQuery 파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어진 텍스트 파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홈페이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기능들, 구현해야 되는 기능들을 생각하시면서 작업 순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출유형 문제 3의 조건에 맞춰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시기 전에 수험자 제공 파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최종 파일이 저장될 비어있는 폴더도 지금과 같이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드림위버를 실행시키고 index.html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위버를 실행하고 새로운 파일을 선택하고 HTML 문서를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열리면 파일 메뉴에서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해서 index.html이라는 문서 이름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어진 조건의 인코딩 방식이 UTF-8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캐릭터 셋이 UTF-8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메타 태그 안에 캐릭터 셋 속성을 이용해서 UTF-8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문서의 제목은 웨딩 플랜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디 영역 부분에 바디 요소 안에 4가지 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헤더와 div와 푸터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헤더 요소를 이용해서, 헤더 태그를 이용해서 헤더 영역을 만들고, div를 이용해서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과 콘텐츠 영역을 구분하고, 푸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푸터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스타일 시트를 이용해서 플로팅을 해제하기 위해서 div를 이용해서 클래스 클리어라는 이 부분을 미리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제 각 영역에 맞는 스타일 시트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지정을 위해서 스타일 시트 문서를 열어주도록 합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하시고 페이지 유형을 CSS를 선택하신 후에 만들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문서가 열리면 바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는 저장을 하시는데요. 이때 작업 문서를 폴더별로 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 시트 파일은 CSS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SS 폴더를 만드신 후 파일의 이름을 스타일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또한 작성하는 스타일 시트를 HTML에 적용하기 위해서 스타일 시트 문서와 HTML 파일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로 가서 헤드 시작 태그와 종료 헤드 태그 사이에 링크 태그를 이용해서 이 스타일 시트 문서를 연결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타이틀 태그 밑에다가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tyle.css로 돌아가서 전체 문서를 위한 스타일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유형 문제 1회나 2회와 마찬가지로 전체 문서에 적용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입을 하였습니다. 스타일 시트의 속성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속성을 한 줄마다 표시하실 수도 있겠지만 스타일 시트 속성 전체를 한 줄 안에 모두 기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수동으로 수작업으로 지금과 같이 입력을 하실 때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속성들이 나타나면서 이 속성 목록에서 좀 더 수월하게 속성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CSS 스타일 패널을 이용해서 속성 추가를 하시면서 작업을 해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전체 문서에 사용된 스타일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바디와 HTML 요소, 그리고 이미지 요소, 그리고 HTML 문서에서 영역을 구분할 때 사용했던 클래스 all, wrap 이라고 지정한 이 부분들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제시된 조건에서 괄호의 크기, 홈페이지의 위스의 크기가 1000픽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1000픽셀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A 태그, 앵커 태그 요소에 대한 속성을 지정했습니다. 특히 링크가 들어간 부분에 밑줄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none이라고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div 태그에서 클래스 클리어라고 지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했습니다. 포지션은 부모 태그로부터 이어받도록 inherit로 지정을 하고 클리어 보스를 이용함으로써 플로팅이 있을 경우에 해당 플로팅들이 해제가 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헤더와 메인 그리고 콘텐츠 푸터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조건에 맞춰서 헤더 영역은
하이트를 180, 이미지 슬라이드 영역은 350픽셀, 그리고 콘텐츠 영역은 500픽셀, 그리고 푸터 영역은 15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완료된 내용들을 모두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각 영역들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헤더 영역을 제작하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영역을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주어진 로고 이미지를 복사를 해줍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로고 이미지가 주어져 있는데요. 이 이미지를 완성이 되는 작업 폴더에 복사를 해두도록 합니다. 기출유형문제 3회에서는 로고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폴더 안에다가 이미지를 복사를 했습니다. 다시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index.html에서 미리 작성해둔 헤더 영역 안에 로고를 추가하는 영역을 추가해 줍니다. 로고를 추가하고 나서 분할 뷰로 가서 로고가 잘 추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제 이 로고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로 돌아가서 미리 입력했던 헤더 부분 아래에다가 로고의 크기, 로고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스타일을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저는 분할 뷰인 상태에서 그대로 스타일시트를 입력을 해 주었는데요. 역시 스타일시트를 입력하실 때 수작업으로 입력하셔도 되고 CSS 스타일 패널을 이용하시던가 CSS 스타일 패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처럼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처럼 헤더의 로고 부분 영역과 로고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을 하시고 나면 다시 코드 뷰로 갔다가 분할 뷰로 다시 돌아와서 이미지의 크기가 변경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선택하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각 과정마다 미리 보기 하는 과정들을 추가해 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실 때는 코드 뷰만 보실 것이 아니라 분할 뷰, 디자인 뷰 또는 라이브 뷰를 이렇게 오가시면서 현재 작업 상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선택하셔서 현재까지 작업한 과정들을 중간중간 확인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뉴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메뉴와 서브 메뉴를 작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스타일을 지정하고 또 주 메뉴, 서브 메뉴가 슬라이드 다운이 될 수 있도록 jQuery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index.html에서 코드 뷰인 상태에서 로고가 입력되어 있던 영역 다음 부분에 주 메뉴를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이때 HTML5 태그인 내비게이션 태그를 이용해서 주 메뉴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 메뉴가 들어가는 영역을 입력을 했습니다. 태그를 입력하실 때 알아보기 쉽도록 들여쓰기를 하시면 좋은데요. 지금처럼 탭키를 이용해서 들여쓰거나 또는 드림위버의 코드 들여쓰기 버튼을 이용하셔서 태그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메뉴와 커뮤니티 하위에 서브 메뉴들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서브 메뉴의 클래스는 서브 메뉴라고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 li,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서브 메뉴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또 모든 주 메뉴와 서브 메뉴들은 임시 링크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메뉴 부분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위치나 플로팅, 그리고 여백, 메뉴 위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색상이 변경되도록 하는 스타일들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style.css로 이동을 하고 아까 입력했던 로고 영역 다음에 메뉴 부분에 대한 스타일을 교재에 나온 것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입력을 했습니다. 주 메뉴, 서브 메뉴가 들어가는 전체 영역인 NAV, 내부 영역에 관해서는 플로팅을 라이팅으로 잡고 마진은 탑에서 10픽셀, 패딩은 10픽셀을 잡았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태그 영역, 이 부분은 소스 코드에서 보시면 이 전체 영역에 관한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nav, 즉 클래스 이름, 클래스 선택자 NAV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스타일을 잡았는데요. 크기는 width는 600에서 그리고 하이트 20으로 잡았고, 그리고 그 클래스의 하위에 해당하는 li 요소들에 대해서 플로팅은 다시 레프트로 잡았습니다. 즉, 주 메뉴 안에 들어가 있는 li 요소들의 플로팅 내용들, li 박스들에 대한 플로팅은 레프트로 해서 왼쪽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각각의 위스는 200픽셀로 잡았고 글씨가 들어갈 경우 중앙 정렬이 되도록 했습니다. 박스의 위치들은 상대적인 값을 갖도록 했습니다. 변화가 있을 때는 0.4초의 변화를 갖도록 했고 패딩은 5픽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li 요소 뒤에 새로운 내용 요소가 만들어질 때 그것의 플로팅, 클리어 보스라고 줘서 플로팅은 다시 리셋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li 요소에 마우스가 올려졌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점점 호버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가 올라왔을 때 그 상태에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서브 메뉴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 스타일은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먼저 서브 메뉴 클래스 부분에 클래스 이름 서브 메뉴라고 되어 있는 영역 부분에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잡습니다. 그 이유는 소스 코드 상에서 이 서브 메뉴 영역들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고 주 메뉴 위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스타일에서 이 박스, 서브 메뉴 박스가 구성되지 않도록 디스플레이를 none으로 함으로써 서브 메뉴를 가려주게 됩니다. 서브 메뉴의 컬러는 투명도를 줄 수 있는 RGBA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0.8이라는 투명도가 생기게 되는데요.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값이 더 낮아질수록 투명도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포지션은 절대적인 값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층을 나타내는 Z인덱스 값을 1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서브 메뉴들이 쌓여가는 계층의 값을 1로 지정하고 너비와 마진 값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클래스 선택자 서브 메뉴 하위에 속하는 li 요소에 대해서 값을 지정을 해줌으로써 움직임의 요소들을 지정을 했고요. 또 서브 메뉴의 하위에 li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왔을 경우에 색상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모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 메뉴에서 서브 메뉴로 슬라이드 다운되는 기능을 jQuery를 이용하여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 파일을 선택하시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선택합니다. 만들기를 선택한 후에 먼저 저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저장, 그리고 이때 jQuery는 별도의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라는 폴더를 만들고 파일의 이름을 스크립트라고 해서 저장합니다. 또한 지금 만든 자바스크립트 폴더에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진 jQuery 기본 파일을 복사해 두도록 합니다. 수험자 제공 파일에 jQuery 오픈소스 폴더가 있습니다. 해당 폴더에 있는 jQuery 파일을 자바스크립트 파일 쪽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슬라이드 다운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스크립트 JS 파일에 교재에 나온 것과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jQuery document ready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HTML 문서가 모두 다 준비가 될 때까지 일단 jQuery의 실행은 보류가 되고요. 일단 문서가 다 실행이 되고 jQuery가 실행이 되면 내부 선택자 아래에 li라는 요소, 잔여로 속해 있는 li라는 요소에 마우스가 올라오게 되면 슬라이드 다운이 실행이 됩니다. 또 해당 요소에서 마우스가 벗어나게 되면 슬라이드 업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만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HTML 본문에 연결해서 기능이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로 돌아가서 헤드와 헤드 태그 사이에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줍니다. 이때 스크립트 태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script.js 파일을 연결을 할 때 만약에 그 기능이 실행되지 않으면 defer라는 옵션을 사용해서 그 기능의 실행을 지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defer 기능을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미리 보기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슬라이드 다운이 동작하지 않는다면 이 defer 기능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디퍼 기능을 씀으로써 HTML 문서의 파싱이 끝난 후에, 즉 문서 해석이 끝난 후까지 스크립트의 지연을 잠깐 막아두고 HTML 해석이 다 완료된 후에 스크립트를 실행시킴으로써 스크립트와 HTML 사이에 실행시간 차이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작업한 결과를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크롬을 선택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 단계가 나오면 모두 저장을 선택해 줍니다. 로고와 주메뉴, 서브메뉴가 잘 나타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메인 이미지 영역을 제작하고 메인 이미지가 전환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메인 이미지 영역을 제작하기 전에 수험자 제공 파일에 있는 메인 이미지 세 가지를 최종 폴더에 복사를 해두어야 합니다. 최종 폴더 안에 이미지즈라는 폴더를 만들고 또 슬라이드라는 폴더를 만든 후에 3개의 이미지를 복사를 해둡니다. index.html에서 이미지 슬라이드라고 지정했던 부분에 가서 3개의 이미지를 추가해 줍니다. 클래스 이름은 imgs 이미지스라고 하고 UL 요소, UL 태그의 ID 선택자 이름을 슬라이드라고 붙였습니다. 또 여기에 div 태그를 이용하여 메인 이미지 위쪽에 나타날 글자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미지가 추가된 마지막 UL 요소 다음에 글자를 추가합니다. 글자 영역의 클래스 이름은 웰컴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div 태그를 이용하여 메인 이미지 위에 나타날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 이미지 전환 버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 전환 버튼을 입력하였습니다. 이미지 전환 버튼 영역은 id 속성을 줘서 버튼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주었고요. 각 버튼에는 클래스 속성을 주었습니다. 이전 버튼에는 클래스 이름 버튼 슬라이드 프리비어스라는 이름을 주고 또 오프라는 이름도 동시에 주었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두 가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 버튼에는 넥스트라는 이름을 지정했습니다. 이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해서 스타일과 jQuery를 이용해서 이 두 버튼의 기능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제 메인 이미지와 버튼들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메인 이미지 영역을 찾아서 이미지 스타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위에 나타날 글자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글자의 위치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였는데요. 이 값은 절대적인 값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시면서 높이와 너비, 또 위치까지 계속해서 값을 변경하시면서 가장 적절한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글꼴도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글꼴도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글꼴로 정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지 영역과 글자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했다면 다음으로 각 슬라이드 이미지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되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스는 1000픽셀, 하이트는 300픽셀을 잡았습니다. 또한 슬라이드 이미지 영역의 첫 번째 li 요소에 대해서 디스플레이는 none으로 잡음으로써 일단 그림이 보여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 li 요소의 첫 번째 잔여 요소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잡아서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또 그 li 요소에 들어가는 이미지 요소, 이미지 태그로 지정된 각 이미지의 크기도 1000픽셀과 350픽셀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전환 버튼 영역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버튼이 글자로 입력되기 때문에 전환 버튼의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잡아서 글자가 가운데 나오도록 했고요. 전환 버튼 영역 안에 A 요소, A 태그를 통해서 링크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소스 코드에 가보시면 임시 링크를 이렇게 걸어 두었는데요. 해당하는 요소 부분에 대해서 그 요소점 off라는 이름을 정하고 커서는 디폴트 화살표 모양으로 나타나되 불투명도를 0.5로 줌으로써 링크 안에 A 앵커 영역 안에 들어가는 그 글자의 불투명도가 0.5가 되도록 했습니다. 앵커가 만약에 오프 상태가 되게 되면 불투명도가 0.5로 나타남으로 해서 그 글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명도를 떨어뜨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전환 버튼에 대해서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JS 파일에 jQuery를 이용해서 구현을 할 텐데요. 이전 버튼을 누를 경우에 이전에 나타났던 이미지가 페이드 인 되면서 나타나고 다음 버튼을 누를 경우에 다음에 나타날 이미지가 페이드 인 되면서 나타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스크립트 JS 파일로 가서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이전 버튼과 다음 버튼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슬라이드 넥스트라고 이름 지어진 클래스 선택자, 해당하는 그 부분을 클릭하게 됐을 경우에 if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버튼 슬라이드 넥스트라는 부분은 다음이라는 버튼에 붙였던 클래스 이름이었습니다. 즉,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밑에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슬라이드 ID 선택자,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는 ID 선택자의 li 요소에 대해서 그것이 마지막이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를 봅니다. 즉, 마지막 그림인지 아닌지를 보고 마지막 그림이 느낌표 아닌 상태에서만 현재 보여지고 있는 li 요소를 숨기고 다음 li 요소에 대해서 페이드 인 되면서 나타나도록 합니다. 페이드 인의 값은 40 정도로 주었습니다. 페이드 인의 값에 따라서 이미지가 서서히 나타날지 빠르게 페이드 인 될지가 결정됩니다. 또한 previous 버튼, 즉 이전 버튼에 대해서 오프 상태를 remove 클래스 하도록 했습니다. remove 클래스를 통해서 off라는 클래스가 삭제되도록 했습니다. 그 뜻은 다음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은 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 버튼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전이라는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전 상태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말로 마지막 요소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넥스트 버튼을 오프를 추가를 해서 다음이란 버튼이 클릭이 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버튼도 위의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설정을 함으로써 이전과 다음 버튼이 해당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첫 이미지라면, 첫 번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전 버튼은 오프 상태가 돼야 됩니다. 즉, 이전으로 갈 수 있는 이미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마지막 세 번째 이미지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버튼, 넥스트 버튼은 오프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한 후에 index.html에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크롬을 선택해서 현재까지 한 작업을 확인을 해봅니다. 특히 주 이미지, 메인 이미지가 이전과 다음 버튼으로 페이드 인이 잘 되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위에 글씨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가 나타난 상황에서 이전, previous라고 이름 붙여진 이전 버튼은 오프 상태입니다. 다음 버튼을 눌러보면 다음 이미지로 페이드인 되면서 넘어가게 되고 다음 이미지가 나타난 후에 이전 버튼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다음을 누르면 마지막 이미지로 가게 되고 다음 버튼은 넥스트 버튼은 오프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콘텐츠 영역을 제작하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영역에는 공지사항과 파트너 영역 그리고 아이콘 콘텐츠가 들어갑니다. 콘텐츠 영역의 공지사항 영역부터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영역 안에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공지사항을 작성하시는데요. 공지사항의 내용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텍스트 파일로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을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콘텐츠 영역을 찾아서 공지사항에 관한 스타일을 입력해 줍니다.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 영역이 차지하는 너비, 그리고 여백, 플로팅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지사항 표 부분, 표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내용이 나타나는 테이블에 관한 스타일을 지정을 했는데요. 테이블의 제목 부분의 스타일, 그리고 테이블 내용에 들어가는 TD 부분의 스타일, 그리고 테이블 영역이 각 행마다 한 줄씩 띄고 다른 색상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tr 태그의 두 번째 잔여 요소들에게만 두 번째 해당되는 tr 태그에만 배경 색상이 변경되도록 지정을 했습니다. 이 공지사항 영역은 기출문제에서 계속해서 같은 스타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출유형 문제 1회부터 5회까지 비슷한 스타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익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배너 영역을 추가하고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배너 영역은 공지사항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영역인데요. 일단 이미지 두 가지가 나타나고 그 이미지 부분을 파트너 영역을 클릭했을 경우에 팝업창처럼 뜨면서, 팝업창은 아니지만 마치 팝업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되면서 이미지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해당 영역에 관한 HTML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로 가서 공지사항 영역 바로 아래쪽에 파트너 영역을 작성합니다. 파트너 배너 영역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파트너 영역에 들어가는 이미지 두 가지를 복사하고 최종 폴더에 이미지즈 폴더 하위에 파트너라는 폴더를 만들고 해당 폴더에 복사를 해 넣습니다. 이렇게 파트너 이미지를 폴더에 복사한 후에 index.html에서 공지사항 영역 다음에 파트너 영역을 만들고 배너 이미지를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영역을 위한 스타일을 입력합니다. 스타일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파트너 영역에 관한 스타일을 입력하는데요. 파트너 영역은 480픽셀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파트너 영역에 들어가는 글자에 대해서는 H2 요소를 사용했었는데요. 해당하는 그 요소에 대한 스타일을 색깔과 정렬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 영역에 들어가는 두 가지 이미지에 대한 크기 비율을 지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트너 영역을 클릭했을 때 크게 나타나는 모달 영역에 대한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다음과 같이 모달 영역을 지정하게 되면 모달 영역은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none으로 해서 박스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즉, 모달 영역은 처음부터 보여지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모달 영역 안에 들어가는 바디, 바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바디에 대해서는 포지션 값을 픽스드로 갖도록 했습니다. 고정된 값을 갖도록 했고요. 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하면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변형된 값을 갖도록 합니다.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50%의 X좌표, 마이너스 50%의 Y좌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달 영역 안에 들어가는 바디 안의 이미지들에 대해서는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정하고요. 즉, 박스가 형성되면서 이미지가 어딘가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버튼들에 대해서도 스타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달 영역에 액티브 영역이 있는데요. 이 액티브 영역은 jQuery를 이용해서 모달 영역이 보여지게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jQuery를 이용해서 모달 영역을 클릭했을 경우에 액티브라는 부분이 클래스가 형성이 되고 형성된과 동시에 블럭을 형성을 해서 박스를 형성을 해서 모달 영역이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파트너 영역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렇게 스타일에 맞춰서 모달 영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jQuery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JS 파일에서 jQuery에 모달 영역과 관련된 내용을 교재와 같이 작성을 하도록 합니다. 저는 지금 교재와 똑같이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작성한 모든 내용들은 jQuery 도큐멘트 ready 펑션 안에 다 포함이 돼도 됩니다. 그리고 jQuery를 작성할 때 jQuery 도큐멘트 ready라는 이 펑션은 이 문서상에서 반드시 한 번만 존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작업한 결과를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저장 확인 메시지가 나오면 모두 저장합니다. 파트너 영역에 가서 클릭을 해서 다음과 같이 모달 영역이 잘 나타나는지 확인하시고 또 닫기를 눌렀을 때 모달 영역이 다시 사라지는지도 확인해 줍니다. 이제 콘텐츠 영역에 아이콘 콘텐츠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 파트너 영역 다음에 아이콘 3가지를 추가합니다. 이때 이미지즈 폴더 하위에 아이콘 폴더를 만들고 수험자 제공 파일로 주어진 아이콘 3개 이미지를 아이콘스 폴더에 복사해 둡니다. index.html에서 복사한 아이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이콘 영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해 줍니다. 아이콘 콘텐츠의 스타일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에서 모달 영역 다음에 아이콘 영역을 위한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아이콘의 여배, 크기, 그리고 아이콘 아래에 나타나는 버튼들의 스타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를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아이콘 콘텐츠가 잘 나타나는지, 그리고 아이콘 콘텐츠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이제 끝으로 푸터 영역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 푸터 영역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푸터 영역에 제시된 내용들은 수험자 제공 파일에 텍스트 파일로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서 적절한 태그 요소와 함께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푸터 영역에 스타일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style.css로 가서 푸터 영역에 다음의 내용들을 추가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컬러와 너비, 그리고 오버플로우 되는 영역들은 감춰지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스타일들을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푸터 영역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추가하고요. 색상은 16진수 3자리로 입력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푸터 영역에 관한 스타일을 입력합니다. 또한 푸터 영역 안에 들어가는 글자 영역에 대한 스타일도 지정해 줍니다.
역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정해진 값이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적당하게 잘 나타나는 값들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속성들도 얼마든지 제외하실 수도 있고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를 파일에서 모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일에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를 통해서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출유형 문제 3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